번다 알아본다 주식학교에 등교하신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투자가 기본인 현 시점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주식 투자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 바로 전격 라이브 주식 특강 주식학교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수요일을 책임질 주식학교의 세 번째 선생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주제로 수업을 이끌어 주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주식학교 시작해봅니다. 주식학교의 수요일 선생님으로 함께하게 된 임호동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학교 첫 수업인데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호동쌤, 임호동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주식을 계속 강의를 해왔지만 이렇게 OBS 방송에 와서 또 너무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PD님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주식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은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렇게 1일 선생님으로 또 이렇게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중한 좀 임무를 좀 띄고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지혜 앵커님이시죠? 네, 지혜 앵커님에게도 열심히 주식이라는 게 뭔지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알려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제가 주식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최대한 알차고 재미나게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좀 포부를 좀 갖고 왔습니다. 포부를 갖고 왔고 사실 이 시크릿 노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할 건데 이 시크릿 노트가 사실은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제가 같이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이제 마음 먹는다고 시청률 1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내용과 알찬 강의를 해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또 봐주실 거고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률 1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알차고 재밌는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지혜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일단은 노트하고 펜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준비물은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알찬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학생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벌써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시크릿 노트를 뭐 타 방송국에서도 강의를 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주식 왕초보 강의로도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네네. 인기도 많으셨고요. 네. 그런데 이 주식학교를 위해서 주식 초보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그야말로 약간 상위 1%를 위한 그런 비법을 공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방송에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왕초보 주식반이라는 강의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좀 보충 수업을 하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장이 정말 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어떻게 조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시든 또는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쪽에다가 이제 좀 더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강의하고자 이렇게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자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주식 강사로도 제가 10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업 투자자와 주식 강사를 하면서 각각 느꼈던 점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각각 느꼈던 점은 좀 달랐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전업 투자를 하면서도 깡통을 차봤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강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실패를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좀 겪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성공을 했던 방법들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노하우와 경험들을 이렇게 녹여들어서 사실 너무나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저만 겪었던 어떻게 보면 실패를 이겨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시크릿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녹여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주식 강의를 좀 할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시크릿 노트는 또 여러분들의 좀 특별한 초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식 투자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혹시 우리 지앵커는 주식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주식학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네네. 아직은 공부 중입니다. 이제 배워보시려고.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더 부담이 가네요. 더 부담이 네. 가는데 주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고 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사실 아예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네. 시작하면 되겠지였는데 네. 이렇게 어쨌든 주식학교를 통해서 저도 하면서 뭐부터 사야 되지? 네, 그렇죠. 그 수많은 종목 중에 네. 첫 번째 종목은 난 뭘 사야 되지? 어떤 방법을 통해 사야 되지? 네. 굉장히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엄청 막막하죠. 네, 막막해요. 이게 사실 누구나 다 경험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준비가 된 상태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지인의 뭐 추천이라든지 또 주변의 소문을 갖고 주식을 그냥 샀다가 뭐 운이 좋으면 이제 수익이 나는데 또 시장이 안 좋거나 뭐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학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종목을 선택할 거라 생각했는데 현 시점이 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 생각부터 드는 게 나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시작하시는구나 그렇죠.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투자라는 게 누구한테나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성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데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좀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노트는 그렇게 준비가 될 거고,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왕초보 주식반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안 그래도 오늘 첫 방송이니까 네. 첫 번째 시크릿 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주식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기초 강의 자료, 10강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강부터 10강까지 뭐 캔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평선이라는 게 뭔지 또는 거래량이라는 게 뭔지 주식에 대한 용어들까지 이렇게 좀 담아놨기 때문에 첫 번째 시크릿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기초 강의 자료 10강에 대해서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또 강의실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좀 주식을 해보려고 해. 아직까지는 주식엔 정말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 이번 기회에 좀 배워서 좀 내가 앞으로 주식을 배워가는데 활용을 해보고 싶어. 또는 요즘 들어서 네.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주식을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자녀한테 제대로 된 좀 주식을 알려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왕초보 주식 기초 강의 자료 10강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화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평소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메라 어플을 켜시면 됩니다. 카메라 어플을 켜신 다음에 자,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되고 왼쪽에 보면 QR코드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이 네모난 박스에다가 카메라를 대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영어로 된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이렇게 강의실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강의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 자료 10강도 다운받아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크릿 노트라고 하니까 뭔가 선생님께서 요술봉 하나 들고 뾰로롱 하면서 강의해 주실 것 같은 굉장히 매혹적인 제목으로 지어주셔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 이용해서 강의실 입장하시면은 주식 투자 공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알아가실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QR코드 통해서 강의실 입장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누구보다 날카로운 분석으로 상위 1% 주식 고수들의 투자법을 알려주실 이모동 선생님의 수업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주식도 실전이다. 좋은 종목은 열심히 공부한 자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시작하게 된 호동쌤입니다. 자, 이 시크릿 노트 정말 강의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료 만드느라고 주말에 상당히 힘을 많이 좀 썼는데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쟤 누군데 지금 강의하는 거야?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조금 더 귀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까를 고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업 투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인데요. 2004년 혹시 우리 지혜앵커 200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2004년에요? 네.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을까?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너무 옛날이네요.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네, 제가 질문을 드려갖고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하시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머릿속에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금융위기도 아니고 IMF도 아니고 네. 뭐지? 네. 당연한 반응입니다. 네, 당연한 반응이고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펀드 열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펀드 열풍이 불었고 그때는 누구나 증권사 창구에 달려가서 저 CMA 통장 하나 만들래요 라고 했던 시기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2004년 12월에 수능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동양증권에서 CMA 카드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 몰래 주식 투자를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용돈 받으신 걸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한테 주식 투자한다고 용돈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때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때 당시의 시각은 도박 아니냐. 그거 왜 위험한 거 그거 하냐라는 인식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주식 투자한다라는 말을 남들한테 하기가 너무나 창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직장 안 다니고 전업 투자한다. 그러면 남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워낙 이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을 때라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좀 하면서 정말 수많은 하락장도 많이 경험을 했고 수많은 상승장도 경험을 하면서 여러 이제 산전수전과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많은 이런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식 강사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다 보니 그때의 경험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려서 정말 시청자들이 나와 같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항상 그런 고민을 떠안으면서 저는 방송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가 결국은 제가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최대한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솔직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크릿 노트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지혜거 주식을 할 때 뭘 보고 주식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뭐 뉴스를 보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면서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그게 요즘에 제일 고민이에요. 이제 네. 조금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기업에 좋은 뉴스가 있을 때 네. 뭔가 산다. 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뉴스가 있을 때 산다. 호재가 있다. 네. 뭐 그쪽 앞으로 시장 전망이 밝다. 네. 아니면은 뭐 전기차면 전기차 시장이 요즘에 좋다. 앞으로 좋다. 네, 팔랑기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누군가는 이미 그 정보를 알고
그 주식을 샀을 거고 이미 대중이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미 샀던 사람들은 이제 수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으로 따지자면 정말 수백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매매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방법론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소위 가장 유명한 사람,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거를 할까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사서 네. 오래 묵혀놔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네, 너무나 원론적인, 네, 너무나 원론적인 말인데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묵혀둔다. 결국 좋은 기업이라는 건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HTS를 딱 설치한 다음에 그 빨간색 양봉과 파란색 음봉만 보고 네. 사실 5분 안에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 대가 같은 사람들은 그 기업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사는 걸 보고 가치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가치 투자라는 방식은 일단은 뭐 첫 번째 자료 화면을 좀 살펴보면 약간 이런 재무제표, 소위 좀 어렵죠. 숫자들, 뭐 기업이 얼만큼 매출을 벌고 얼만큼 영업이익이 남고 얼만큼 단기 순이익이 남는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아, 복잡해. 그쵸. 야,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 복잡합니다. 추천받아야겠다. 맞습니다. 정말 이렇기 때문에 주식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부담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딱 봐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HTS의 빨간색과 파란색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 투자에는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어렵게만 느껴지지 마시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예전에 모 공중파 방송에 나오신 분입니다.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을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를 하면서 벌어둔 돈을 가지고 이거 하나만 투자를 해서 수십억을 버셨다고 하시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기업만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기업만 계속 파고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 아까 봤던 재무제표, 뭐 손익계산서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너무나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빅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부터 화장품들 많이 썼기 때문에 너무나 대중들한테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만 하나만 파헤쳐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상위 1% 투자자들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기업만 투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요, 저의 투자 철학에 좀 도움이 된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인데, 혹시 피터 린치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분은. 네. 아니, 당연한 겁니다. 아, 옛날에 들어봤는데 창피하지 까먹었을 않으셔도 수도 됩니다. 있고요. 네, 창피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지, 사실 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매년 연평균 28%의 수익률을 은퇴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투자 대가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분의 투자 철학이 참 재밌습니다. 내 마누라가 마트에 가서 뭘 사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내 와이프와 내 딸이 아니 마트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같은 브랜드의 스타킹을 매일 사오더라. 그래서 저 스타킹의 브랜드 회사가 어딘데 그 기업을 샀던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미국인들이 던킨 도너츠에 줄을 서갖고 먹는 걸 보고 네. 던킨 도너츠의 주가를 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에 성공을 한 사람인데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기업만 투자를 한다인데, 저 또한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할 때 저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고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정말 주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상장된 회사만 2,570개입니다. 2,570개 중에서 뭘 사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실 이유가 없고 결국 내가 아는 기업을 하나를 잘 파헤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겠죠. 자, 결국은 알고 있는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상위 1%의 투자 네. 비법 중 첫 번째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산다. 네. 이건가요? 조금 약간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한데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네. 초보 투자자일수록 네. 복잡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상위 1% 고수일수록 단순하게 투자합니다. 자, 우리 방금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우리 택시기사를 하신 분이 삼성전자만 투자를 하셔서 수십억을 버셨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뭐 친구들이나 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엄마는 옛날에 우리 뭐 과외 시키지 말고 네. 그냥 주식이나 사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그쵸, 물려주지 그쵸. 이런 얘기만 맞습니다. 하죠. 네. 과거 후에 그런 말들 많이 네. 하죠.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을 하신 분들이 정말 적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러분들 상위 1%의 투자 비밀이 뭔가 특별한 거 분명히 있겠지만 그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함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또 화면을 하나 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HTS를 설치하면 나오게 되는 차트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정말 뭐 그림, 빨간색, 파란색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드러나 있는 정보만 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려고 해요. 왜? 기업을 분석한다는 건 아까 봤던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고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차트 매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아닌데 요즘은 정말 시대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관 투자자들, 소위 유명한 헤지 펀드들은 대부분들 기계를 돌려서 AI로 알고리즘 매매라는 걸 합니다. 소위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끼리 격투를 했다라면 지금은 기계하고 여러분들 격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소위 내가 동네에서 좀 주먹 좀 썼는데 하고 자신만만하지만 막상 UFC 선수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죠? 깨갱. 그렇죠. 그냥 맞고 퇴장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내가 동네에서 주먹 좀 썼다고 할지라도 UFC 선수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계랑 싸워갖고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상위 1% 투자자들의 비밀인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는 결국은 기업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쨌든 뭐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피터 린치는 부동산에서는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왜?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 동안 그 집의 위치랑 집의 집주인에 대해서 파헤쳐 보는데 주식 선정은 몇 분 만에 끝내기 때문이다라고 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몇 분이 아니라 딱 화면 보자마자 클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으로. 네, 감으로 투자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왜냐면 그날 주가가 갑자기 막 치솟으면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일단은 사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저의 성향을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네. 쉬운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막상 마우스 잡는 순간 까맣게 있습니다. 그날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네. 나도 모르게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더 기업을 알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시대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고 이제 2025년이 되면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는 엄청 뉴스와 여러 가지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막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시장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지앵커님은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혹시 뭐 들어본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이게 2016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에도 전 세계가 망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았고. 워낙 자국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래도 주식 투자는 위기 속에서 또 네.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지금 주식을 갓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초심을 절대 잃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19, 20살 때는 그래 나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쉽게 생각했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 이걸 다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초 만에 투자 결정을 하기도 한다고. 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실제로 주가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트럼프의 당선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의 뭐 정책들을 좀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좀 살펴보셨겠지만 뭐 내용만 따져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긴 많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왜 이럴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트럼프의 정책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국을 규제를 가하겠고 에너지 정책을 이제 화석 연료를 생산 확대하고 신재생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매기면서까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고 미국만 잘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트럼프라는 인물이 원하고 있는 건 사실 달러의 약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달러의 약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의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될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미국의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건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고요. 네. 결국 달러가 낮아지면 미국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상황을 트럼프는 원할까요? 이미 미국은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자국 내 일자리 확충과 네. 기술력 확보. 네. 순간, 네.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오늘 일단 제가 첫 방송인데, 네. 우리 꼭 사전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저는 주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네. 일단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네. 네, 진짜 학생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떨립니다. 너무나 네. 바람직한 대답이었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왜 이런 행위를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예전부터 세계 경찰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전 세계에서 분쟁이 나거나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개입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중동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조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면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11개 함대를 운영을 하거든요. 전 세계 5대양을 다 거닐고 다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 11개 함대가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뭔가 예산 부족? 맞습니다. 네, 사전이 정확했나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가 탱크만 있으면, 미사일만 있으면 네.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탱크 만들어 놓고 창고에 넣어 놓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라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도 많이 비싼 건데, 자, 그런데 유지 관리비가 비싸다란 말은 군인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근데 비용 한 명당 비용이 큰데 군인 한 명이 예를 들어 중국 군인 10명을 상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거고, 예산이 부족하니 어떻게든 예전의 세계 경찰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라, 어떻게 보면 약달러를 추진하는 거고, 약달러를 통해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라는 거고, 미국 수출을 늘리면서 해외에 있던 기업들 다 다시 미국으로 백으로. 돌아와라라는 거고, 또한 더불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 소위 한국도 지금 네. 그 얘기 나오잖아요. 미군 철수시키겠다. 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철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미국 기업들만 수혜를 보게 될 거고 한국의 기업들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과거의 2016년 때도 어땠는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럼프 1기입니다. 2016년 11월에 당선이 돼서 2017년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자, 일단은 2024년 현재 S&P 미국 증시입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미국 증시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은 매우 견고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016년에는 어땠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2016년 11월 정확하게 9일입니다. 11월 9일 이때도 역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증시는 매우 강하게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고 미국이 잘 먹고 잘 살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런 식으로 미국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우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은 어땠는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약달러를 원하고 약달러를 해야 결국 미국의 기업들이 수출이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트럼프가 당선 직전에 지금 2024년입니다. 현재 당선 직전부터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더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한다고 했는데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강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네. 보통은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피해를 볼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6년에도 똑같은 현상은 벌어졌습니다. 자, 이미 당선 직전부터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11월 9일 날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나서 역시나 달러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겠는데, 자, 2024년 현재 시점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자, 최근에 약세를 계속 보이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더 떨어졌습니다, 사실. 더 떨어졌고,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내년에 괜찮은 거 맞아?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지금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16년 트럼프 1기입니다. 2016년 11월 19일 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코스피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왜 하락을 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 어제 일도 기억이 네. 안 나는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주식을 배우면 정말 재밌는 건 네. 과거의 일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주식을 배우면 여러분들 지식이 많아집니다. 자, 2016년에 당시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야,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되면서 당일 코스피가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별 종목들은 10% 이상씩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한 달 동안 주가는 추가 하락을 했거든요. 추가 하락을 하고 나서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다 2016년에 트럼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야, 2016년에도 떨어졌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주식, 이거 우리 주식학교 통해서 주식 배워서 내년에 주식 할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살짝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생기실 것 같은데,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앞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트럼프가 정말 전 세계를 공격하면서까지 자국민을 위해서 살려고 할 것이냐. 트럼프란 인물은 상당히 사업가입니다.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전 세계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때 이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화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16년 당시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럼프가 2016년 11월 달에 당선된 이후로 달러가 더 올라갔다라는 자료까지 보여드렸지만 정확하게 2017년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달러는 약세로 바뀌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확하게 트럼프의 당선 시점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대 음봉 파란색 구간 여기입니다. 당선된 이후로 한 달 동안도 지수는 안 좋았지만 그 이후로 달러가 약세로 바뀌면서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유는 첫 번째 달러가 약세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달러가 약세를 바뀌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도 좋아지지만 한국은 수출이 단가는 낮아지더라도 수출 양이 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증시가 올라간 이유가 달러 약세와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2017년 1월 달부터 연말까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당시에 주식하던 사람들이 예상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을 못했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선되자마자 시장은 폭락을 했고 전 세계가 문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당선되고 나서 전 세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관세를 2018년 6월 달쯤에 관세 부과를 했지, 오히려 워낙 비즈니스맨이고 사업가다 보니까 시장을 상승시키는 걸 원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기업들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고, 그 상승에 미국만 상승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코스피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당시 트럼프 1기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게 첫 번째는 IT 산업입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애플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산업 전체가
125.5%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소비재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수출 경쟁력이 생기면 트럼프의 정책은 딱 그거예요.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낮춰줄게.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에 네. 너희가 이익을 더 극대화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라. 이게 바로 트럼프의 정책이거든요. 너무 훌륭하네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좋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친기업주의, 친시장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수출 기업들의 상승과 소비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도 강하게 올라갔던 거는 어떤 걸까요? 이걸 보면 예상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역시 IT와 소비재. 네, 같은- IT와 소비재인데 네. IT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뭐죠? 삼성이요? 네,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때 2024년 현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용실을 갈 때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데 아니, 호동 씨, 삼성전자 망하는 거예요? 라고 항상 사투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지만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야, 삼성전자 큰일 난 거 아니냐?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 2016년에 삼성전자는 어땠는가? 2017년에 삼성전자는 어땠는가를 보게 되면 자, 삼성전자가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가지 못하다가 2017년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때도 삼성전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 없고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든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상승을 했을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트럼프가 약달러를 추진하면서 결국 기업들의 수출 증가를 만들면서 미국 IT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을 막 짓기 시작했는데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계속 잘 팔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4년 현재 그리고 2025년에는 우리가 트럼프만 걱정하면서 주식을 지금 해도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대한민국에 기회가 올 수 있는 요소가 뭐가 될 것인지 저는 분명히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은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내년에는 한국에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의 정책 하에서 미국의 IT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도 대한민국 기업들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향후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IT 산업에 대한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사실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또 1시간 동안 시간상 다 설명을 또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2.0 시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뭘까? 요즘 매일같이 공부하고 매일같이 분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산업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이 방송 끝나고 저녁 8시에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인지 분석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할 거고 분석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의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녹아들면서 그 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시기에 좀 스타 기업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좀 스타 기업으로서 등장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또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우리 같이 또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생기실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강의실 어떻게 또 입장을 하고 어떻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지 제가 잠시 안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평소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키셔서 카메라를 키면 됩니다. 카메라 어플을 키신 다음에 지금 제 손을 따라오시면 자, 여기에 지금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QR 코드가 있는데 이 QR에다가 여러분들이 평소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대기만 하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은 저하고 같이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 이렇게 입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 강의실로 입장을 하시면 저하고 같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왕초보 주식 기초 강의 자료 1강부터 10강까지 캔들, 거래량, 뭐 이동평균선, 주식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도 기출문제까지도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주식은 저는 공부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식학교 시작하면서 네. 주식 관련 책도 샀는데 꽤 비싸게 샀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무료로 지금 올려주시면 네. 책 같은 것도 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시중에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같이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냥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가시고 와.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활용을 하시면 많은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바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그냥 무료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강의실에 입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비춰보시기만 하면 강의실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강부터 10강이라고 하셨죠? 무료 네. 강의 자료도 업로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8시에 있을 라이브 강의에서는 트럼프 시대 이미 돈은 움직이고 있다와 관련해서 또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기 트럼프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상황도 분석해보고 또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또 트럼프 2기 때 어떤 시장과 또 주식 차트가 펼쳐질지 저희도 또 상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늘 첫 강의 주식학교에서 함께 하시면서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뭐 다른 방송국에서도 방송을 좀 많이 했지만 여기에 이제 또 오니까 상당히 또 처음 방송을 하는 것처럼 좀 긴장도 됩니다. 긴장도 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재밌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설레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저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정말 상위 1%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를 하나하나 녹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 같이 저하고 공부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시든 또는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든 앞으로 좋은 좀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 4시 30분이죠. 매주 수요일 4시 30분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일일 선생님으로 이렇게 또 찾아올 겁니다. 찾아올 거니까 매주 수요일 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오후 8시에 또 제가 사무실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스터디 또 보충 교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충 교육을 통해서 정말 트럼프 2.0 시대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산업들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이모동 선생님과 정말 재미있는 수업 해봤고요.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강의까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학교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